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연신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것들이 또 온갖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약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잘 지켜져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잘 지키고 빨리 지키는 게 맞겠죠. 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얼마나 지켜질까요? 라는 주제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얼마나, how much. 이건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실현 여부, 실현 가능성, 이런 거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거죠, 곽 대표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조심스럽게 예단해 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하여튼 당선인이 나오니까 각종 대출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맞아요. 시장에 즉각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릴 거라고 네.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판도가 바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사 중에 매체 중에 제일 지금 그 확률적으로 더 빨리 될 거라고 다뤄지는 게 이제 대출 규제 완화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현행은 9억 이하 40%, 9억 이상 20%, 10억 이하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그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얘기하는 건데요. 요것도 대통령 공약상으로는 70%로 완화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로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들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번 대선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워낙 지난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예. 여야 할 거 없이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얘기들을 했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정부이든 그게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할 거 없이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부동산은 어떤 정부이든 집값이 오르면은 규제할 수뿐이 없고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고 부양할 수뿐이 없다. 이 대전제를 사실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공약을 했든지 간에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은 지금 부동산 공약에서 얘기한 규제 완화들이 원활하게 되기 힘들다. 그렇겠죠. 예.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은 반대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규제 완화들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게 계속 이제 입주량이 줄어들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인구 100명당 입주 아파트 양이 0.6채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역대급으로 물량이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그래서 전세난이 앞으로도 더 심화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또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이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현재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집값을 올렸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면 당연히 집값이 더 올라요. 그렇죠. 예. 또 이런 규제들이 풀리면서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집이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이 공급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분양가 올라간다는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은 당연히 또 이주 철거가 늘어날 거고 또 전세난을 촉발하게 되고 또 뭐 대출 규제를 풀면 전세 대출을 풀면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야, 참 어렵네요. 담보 대출을 풀면은 또 매매가를 자극할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승부가 박빙으로 났잖아요. 예, 예. 대선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공약들이 뭐 시행이 되고 규제 지역을 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불가피하게 집값이 한 차례 오르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부동산 공약을 공약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건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저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푸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 집값 상승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철회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 뭐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서 통과돼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예. 또 통과될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어도 이것들도 쉽게 풀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좌파든 우파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하향 안정화를 언제나 추구하는 게 지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곡된 해석을 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투기를 두드려 잡으면 투기 수요가 물건을 다 내놔서 안정이 될 거라 이러면 상당히 미스를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올라서 그 결과물은 이제 공급량이 입주량이 점점 줄어든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당선인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만약 됐는데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 공약했던 내용들은 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 숨통을 좀 튀겠다는 이런 완화적인 그 제스처를 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걸 계속 지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말인데 첨언을 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단기의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집값 오른다고 하면은 극렬하게 여론이 또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집값 올리는 정부 해가지고 뭐 투기 정부니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그렇게 단기 상승, 장기 안정을 추진해 갈 추진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예상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세금이 제일 중요한데 예. 세금은 이제 양도세하고 종부세 뭐 하나 더 포함하자면은 취득세 이렇게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양도세는 완화하면 이거는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부세나 취득세는 이걸 완화하면 또 매수세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예, 투자 수요를 끌고 들어오는 요인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양도세 완화는 법률 개정하지 않더라도 한시적 완화가 가능하고 이 종부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걸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을 봐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법률 개정도 어렵고 실행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게 양도세는 완화돼서 매물은 나오는데
취득세나 종부세는 뭐 큰 변화가 없으면은 투자자는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잘 또 공급도 되지 않고 경기가 급냉하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양도세가 완화됐을 때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양도세 계속 중과 유예가 예. 계속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거의 막달 효과로만 작용했었어요. 양도세 완화한다 그러면 바로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몇 달 앞두고 이제 종료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막 지금 안 팔면은 세금이 또 중과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급매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양도세 완화를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급매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2년 뭐 중과 유예를 한다면은 2년 끝나는 시점에 근접해서 급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다 보이거든요. 시점 문제네요.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을 했던 어떤 분처럼 찍어내는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이 정책의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공급을 못했고 곽 대표님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시장이란 마켓이란 자유 경쟁 체제에서 자꾸 심판이 들어와서 공급을 못하게 한 이 결과물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양도세 한시적 유예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늘면 안정이 된 건 다 아는데 최소한 지금 당장 지정된다 하더라도 3년은 3, 4년은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 공급량이 되는 시점은 오늘 22년이니까 26년, 7년 이 시점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 장기로 보면 좀 더 복잡해지지만은 이렇게 강한 추진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하면은 상승장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이게 공약대로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추진력 없이 뭐 규제 완화를 천천히 간다든가 이렇게 갈 경우에는 또 상승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예.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규제를 했던 데서는 계속 가격이 올랐고 또 그걸 이어받은 시장 경제주의에 맞춰서 완화시키려고 하면 또 단기에는 또 불장이 형성될 정부로서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참 어려운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을 지금 이제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는 투기꾼, 적폐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았거든요. 예. 근데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 새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그런 공급자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예. 뭐 공약은 이렇게 많이 내놨지만은. 근데 대표님 그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좋은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라고 그때 한참 유행했었죠. 물론 과도한 그 금융권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앞에 공공자를 붙였어요. 그냥 똑같은 정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것처럼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만약에 인정을 하는 지금 그 공약대 정부라면 뭐 뉴스테이 2라고 해도 되고 버전업된 뉴스테이 민간임대라는 주택이란 그 시장은 분명히 공급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는 건데 그때도 참 우리 기센에서 여러 차례 뉴스테이도 다뤘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과도한 기업들의 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없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스테이가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이었다고 봤는데 민간을 이제 시장에 끌어들이고 근데 이제 지난 이제 문정부의 경우 보면 임대 사업을 처음에 활성화시키다가 임대 사업자들이 집 많이 갖고 간다고 갑자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다른 것들 뭐 세금 문제라든가 또는 뭐 대출도 이게 DSR을 쉽게 풀기 힘들 거로 보이거든요. 또 뭐 재개발 재건축 푸는 거 이런 거는 가다가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자를 그냥 투자하도록 냅두는 게 아니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면서 네, 예. 그쪽에 일종의 제도권 안으로 몰아서 예, 예. 뭐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는 갈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게 뉴스테이가 되든 뭐가 되든 일정 부분 다주택자들을 시장에서 조그마한 이익을 내고 더 많은 공급을 하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임대 사업은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 지금 임대 사업이 완화했다가 강화했다 하면서 지금 중간에 임대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지금 그거 뭐 전세 하나 놓으려고 그래도 보증보험 가입부터 해가지고 뭐 복잡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문정부가 굉장히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거다. 안 들어가면은 자를 거다. 해체해가지고 집어넣을 거다. 그런데 지금 해체된 상태예요. 맞아요. 시장이 다 해체됐죠. 지금.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별다른 이익도 없는데 그걸로 가야 될 거냐는 이제 고민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인센티브 없으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은 또 반대할 거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늘 어떤 경계선을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계선을 걸으면서도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 장기 안정 효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 예, 예. 이 전 정부가 너무나 못 해놓은 게 가시적인 단기 효과, 뭐 인기 영합적인 거, 예, 예. 뭐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하고 이 방역 정책이 똑같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냥 단기 성과가 뭐냐,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심으로 간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면, 이렇게 올려놨으면은 당연히 집이라도 많이 지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값은 올려놓고 세금만 많이 걷었죠. 집은 못 지켜. 세금만 많이 걷었죠. 그 세금이 결국 지금 월세 상승으로 그러니까요. 나타나잖아요. 흥분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종부세 현실화율을 너무 많이 급격히 시켜놔서 이제부터는 좀 완화돼서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다.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방향성으로 잡는 지향하는 분이 당선돼서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어쨌든 시장 기능을 각자 플레이어들의 기능을 회복을 빨리 시켜야지요. 그죠? 민간 사업자, 과도하면 법으로 세금으로 규제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너는 퇴출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예. 질문을 요즘 많이 받는 게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뭐 경기도 집값이 지금부터 두 배 오른다. 저도 이런 봤어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는데 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경기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2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마지막 정리한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세제 완화가 굉장히 큰 건데 취득세, 양도세, 중부세 이 세 가지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 중에서 시장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거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양도세 중과 완화되는 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까지의 이 정책들을 보면 초기부터 반응해서 매물이 나온 건 아니고 막달 효과라고 해서 거의 임박해서 그럼 이제는 언제쯤 시행되니까 다시 중과되면 어떡하나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은 뭐 2년이면 한 1년 6개월 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 2, 3년, 3, 4년은 우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을 잘 아는 분들이 이번에 경제 저로 들어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정치하시는 의정자들께서 협치하셔갖고 뭐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조금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얼마나 지켜질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넓은 부동산 알매 통찰력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